오랜 시간 서 있어야 하고 계단을 자주 오르내려야 하며 언제나 당당하고 씩씩해야 하는 저의 직업은 중학교 교사입니다. 혈기왕성한 중학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교사는 그 또래 청춘들보다 목소리가 더 커야 하고 에너지가 넘쳐야 하고 태도도 당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고 찬란하지만 꼭 그만큼 불안정한 청춘들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년 전, 불과 몇 달 전까지 씩씩하게 해내던 일들이 점점 힘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2칸씩 공중공중 오르던 계단을 다리가 저릿해 쉬어가며 올라가게 되었고, 앉거나 일어설 때 끙 하고 내뱉던 신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 의자에 앉을 때면 기합을 넣듯 인상을 쓰게 되었고, 아이고 하는 신음이 흘러나와 주변의 걱정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유난히 몸살 기운이 심하다고 느끼던 어느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자 온몸이 쑤셔왔습니다. 어깨, 척추, 팔, 무릎 등 큰 관절이 쿡쿡 쑤시는 것은 몸살 증상인가 했는데, 신기하게 손가락, 발가락의 작은 마디 하나하나가 모두 붓고 아팠습니다. 증상은 오후가 되자 더 심해졌고, 발가락 마디가 모두 붓고 쑤셔 신발을 신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신발을 슬리퍼처럼 꺾어 신고 집에 돌아와 일찌감치 쉬었고, 다음날 부었던 관절은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피곤했나 보다고 넘기려고 했는데, 평소 의학 프로그램을 즐겨보던 남편이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야?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알지 못했었고, 건강에 예민한 성격이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몸살이라 답했는데, 남편은 류마티스는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이 휘고 변형이 온다며 TV에서 보니 초기에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오더라고 병원에 꼭 가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그리 걱정이 안 됐지만 관절에 변형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에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초기에 알게 돼서 나쁠 건 없지 싶어 저는 얼마 후 병원을 찾았고,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았던 날, 집에 오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나, 일이 너무 무리가 됐나, 아이를 9살까지 키우는 동안 몸을 너무 혹사했나, 원인부터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처음 부딪힌 벽은 약국에서 받아온 한아름의 약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장기 복용하는 약을 먹어본 적이 없기에 약의 양과 존재 자체가 꽤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른 중병과 달리 바로 생사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이 불가할 정도의 병은 아니었기에 매일같이 약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속이 안 좋은 날이면 약을 거르는 일도 잦았습니다. 진단 초반에는 병원 방문 간격이 짧았고 혈액 검사도 자주 해야 했습니다. 직장 생활 틈틈이 병원에 방문하던 초반에는 조퇴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많았고, 매일 5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학교 생활을 병행하기가 힘겨워졌습니다. 어쩌면 점점 더 저릿해지는 관절의 통증보다 힘들었던 것은 몸살이 걸린 듯 무거운 몸과 지속되는 피로감으로 에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참의 고민 끝에 저는 치료에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휴직계를 내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인생이 언덕길을 만난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병원을 찾는 일마저 무기력 속에서 겨우 지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들은 꾸지람은 제 생각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별 진전이 없자
의사 선생님은 약 복용 여부를 물으셨고 저는 사실 약을 종종 걸러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분야의 오랜 전문가이시자 연륜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은 이런 태도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빨리 약을 먹고 뭐든지 해서 나을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의욕 없는 상태로는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듣는 당시에는 왠지 서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웠지만 병원을 나서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2년여가 지난 지금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성 질환이기에 단순히 관절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의 전반적인 피로감, 심리적 침체를 동반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따끔한 말씀은 만성질환이라는 말에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식으로 병을 대하던 저에게 큰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저의 태도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지 않았나 돌아보았습니다. 이 병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는 삶에 대한 극복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가? 저는 이 문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이유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병의 치료 없이는 온전한 일상이 불가능할 것이었고 다시 소중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도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회복하고 싶은 일상이 있는 한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와 삶의 자세를 연결시키기로 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기에 아침 식사도 꼭 챙겨 먹게 되었고 영양제도 더 신경 써서 먹었습니다. 또 저녁약을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한 느낌에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무리하지 않고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과정이기도 하지만 비틀어졌던 일상을 재조율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완치라는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곧 학교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저려 쉬어가고 앉거나 설 때 끙 하는 소리를 낼지도 모르지만 병을 방치하지 않고 치료하려 노력해왔듯 현실에서 겪는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려 합니다. 쉽게 완치되는 병이 아니기에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관리하고 약을 먹어야 할 거라고 저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대하는 태도는 곧 삶을 대하는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 현실로 온전히 뛰어드는 생생한 삶을 위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고 지난한 치료의 과정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함께해 나가시기를 환우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하고 응원합니다.